국립공원공단 2편에서는 현 세대를 대표하는 환경 전문가 우리 국립공원공단 대장님의 그 수험생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께서는 처음 공단을 목표로 국립공원공단을 목표로 수험 준비를 하셨어요? 이제 저도 취업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되니까 그 고향에 혁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러고 그럼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에는 어떤 게 있을까 찾아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가점이 있는 게 도시계획기사가 있었는데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사가 우리 회사 방제 분야에서 도시계획기사가 가점이 그때 있어서 네. 아무래도 그 기준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기관을 찾았기 때문에 나는 도시계획기사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딨나 찾다 보니까 국립공원공단이라는 곳이 있었고 네. 관심을 갖게 되신 거네요. 네, 그리고 찾아보고 좀 알아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역과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운명이다 뭐 이런 거. 그 전까지는 몰랐죠. 몰랐지. 이제 난 여기 길이 여기다. 그러면 수험 기간은 어느 정도? 사실 이 국립공원공단을 이제 정하고 시험을 준비했던 기간은 길지 못해요. 근데 그 전에 그 지방직 도시계획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당연히 떨어졌겠죠? 도시계획 정보는 보통 어디서 얻나요? 국립공원공단 시험 네. 정보였습니다. 우리는 국립공원공단 대표 홈페이지가 여기 밑에 자막 나가겠지만 www. 네, kmps.or.kr 저 공단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그 상단에 국립공원공단 이제 탭이 있고 그 안에 그 채용 정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시험? 기획재정부에서 저희한테 주시는 그 티오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반기 채용, 하반기 채용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없을 경우에는 한 번, 많을 경우에는 세 번도 채용했습니다. 그럼 한 번 뽑을 때 보통 몇 명 정도 뽑는지는 좀 다르죠? 뭐 그렇죠. 매년 좀 다르겠지만 뭐 계장님 계실 때는 몇 명 정도 뽑았습니다? 저희는 한 70명 정도? 그래도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네, 작년에도 채용이 많았고 꾸준히 늘어나는 그러니까 그럼 국립공원공단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용 공고가 먼저 나게 되겠죠. 서류 전형은 온라인 원서 접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입사 지원서상에 경험 및 경력 기술서를 각 800자 이내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넣을 건 없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 서류에서만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서류에서 10배수를 하기 때문에 100명을 뽑는다고 치면 서류는 1000명. 그럼요.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저희가 그거를 다 읽어봅니다. 그죠. 다 읽어보게 당연히 다 읽어보는데 지금 계장님도 그쪽에 저는 그쪽 부서랑은 다른 부서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저희 직원들이 진짜 밤새 계속 다 읽어보고 그래서 경험 경력 기술서를 좀 일관성 있고 정말 잘 제대로 썼다 진솔하게 꾸며서 쓴 거랑은 다 차이가 나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저희는 뭐 이렇게 봐본 적은 없으니까 사실 써보기만 했지. 사실 정말 잘 쓰시면 알아보긴 힘들겠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면접도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쓰시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 최종적까지 결과가 날 때까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온라인 원서 접수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하게 되고요. 서류 합격하게 되면 2019년 정기 채용 기준으로는 10배수를 선발했고 필기 전형을 이제 보게 됩니다. NCS라는 이제 채용 절차, 직무 능력 평가. NCS가 지금 여기 아마 자막 나가. 40문항씩 하는데 직업 기초 능력 이거는 약간 상식 보시는 거는 30% 비율이었고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은 70% 이렇게 서류 필기에 대한 점수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NCS를 공부하는 뭐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 일단 공통 직무에 대한 영역은 어떻게 보면은 상식 시사 사회 현상들에 대한 어떤 기본 정보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냥 뭐 뉴스 많이 보고 아니면 사회 현상의 글들 많이 보고 뭐 이런 거 하면 좀 생소한 용어들이 보인다 그러면 그 용어들을 찾아보는 습관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NCS라는 게 사실은 어떤
뭘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 평소에 습관이 더 중요하겠네요. 저 NCS 관련 이제 문제지나 아니면 출제 기출 문제들은 많이 존재하는데 특히 뭐 이제 삼성에서 보는 삼성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들에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험들에서도 일본 NCS에 해당하는 이제 영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자 이제 보려고 하는 그 직무에 대한 그 전문 분야는 이제 전공이기 때문에 그분하는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외적으로 이제 공통 직무에 대한 영역은 그런 시사 문제라든가 상식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는 거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독해를 그런 거 같이 기르면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시험을 딱 봐야지 이제 SS 시험을 뭐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어떻게 그러면 해야 돼?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신 분들도 사실 있을 거고. 모든 시험은 기출 문제가 최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문제를 그냥 접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 빠르게 또 푸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딱 들었을 때 정리를 하자면 습관 같은 게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필기에서 세배수를 합격한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됐었어요. 면접에서도 NCS 면접에서 경험 및 상황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는 필기 60%, 면접 40%를 합산한 점수를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선별하게 됐어요. 아 그럼 면접을 약간 디테일하게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면접 딱 들어갔을 때 면접 시간 자체는 어느 정도예요? 그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면접 자체의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개인 면접인가요? 3대1 면접이었습니다. 저희 경우는. 저기 세 분이 계시고 혼자 이제 계시고 혼자 있어서 들어가면 약간 그 상황 문제지를 면접 들어가기 전에 나눠줘서 한 30분 정도 볼 수 있습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이구나 이렇게 상황을 볼 수 있고 이제 종이랑 펜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답할 건지 간략하게 기술을 해서 특정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결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질문만 하고 그 면접이 끝이 나요? 기본적으로 경험 기술서, 경력 기술서 썼던 내용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이 상황에 대한 걸 여쭤봐도 되나요? 어떤 상황인지? 저 때는 안전방재직이라고 해서 이제 재난 관리하는 쪽에 직렬로 채용을 이제 지원해서 지금 직렬이 그렇게 되는데요. 말씀 죄송한데 꺼진 것 같은데. 주무세요. 여기도 지금 네. 이게 시간이 되면 꺼지나 봐요. 네네. 예. 그 당시 상황 면접은 이제 조난자가 국립공원 어느 지역에서 조난자가 발생했는데 날씨는 이렇고 그리고 상황이 이렇고 조난자의 상태는 지금 이렇고 네. 한 상황에서 직원들 상황은 또 어떻게 되고 그 질의를 잘하는 사람이 지금 휴가 중이다. 뭐 그런 상황들을 다 알려준 다음에 그러면 그 조난자를 구조하기 위해 조난자 그런 조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할 것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상황을 이제 풀어가는 그런 면접을. 그러면 그런 면접은 이게 기출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면접 기출은 제공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암암리에 공무원 준비하는 공공기관 준비하는 그런 카페나 블로그들에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 흔히 말하는 약간 모의고사 개념으로 그냥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많이 봐놓으면 큰 틀에서 많이 바뀌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채용됐을 때 이후에 면접 질문들이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감이 어떻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죠. 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조난자라든지 산불이 발생했다든지 몇 가지 상황이 지금도 딱딱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러면 노하우라든지 뭐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팁을 좀 주시겠어요? 팁이라면은 뉴스에 국립공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뉴스에? 뉴스 뭐 인터넷 뉴스에 국립공원으로 검색하시면 뭐 저 재난 관련된 직종 말고도 자원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레인저라 그래서 저희가 국립공원에서 모든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직렬이 따로 있는데 그런 뉴스에는 저희가 한 행동들 저희 기관에서 했던 일들이 좀 나옵니다.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 뭐 무슨 어떤 종이 발견됐다더라 아니면 이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더라 라는 뉴스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 어떤 상황이 거기에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아, 저 때는 저렇게 했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 대답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아예 모르는 상황보다는 좀 다양한 상황을 보고 오시는 게 뉴스에도 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단 임용 준비하는 이제 수험생들이나 공단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저도 이제 다양한 수험자분들과 경쟁하면서 운이 좋게 여기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경쟁력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가 진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고 자부를 하거든요. 그 덕에 대학을 10년 동안 다니고 참 휴학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노하우들은 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 기술서, 경력 기술서 쓸 때 가짜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한 것 마냥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뭐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많이 하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그것을 자신의 직무와 연관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자신만의 어떤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다른 어떤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경험과 그리고 가고자 하시는 직장, 뭐 국립공원이면 더 좋겠지만 가고자 하시는 직장과 직무를 잘 결합해서 경험과 직무를 지원하신다면 제가 이곳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듯이 여러분들이 가실 그곳이 천직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공TV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